자, 여러분들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요, 해커스 GTL 레벨 2 문법 강의입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진도표를 먼저 나눠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GTLF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목표 점수는 다 다르지만 사실 목표 점수가 몇 점이든 간에 목표 점수가 30점 되든 40점 되든 그리고 60점 되든 간에 사실 문법은 다 맞으면 좋죠. 문법을 이제 뭐 다 맞거나 100점이거나 뭐 한두 개만 틀린다. 그러면 사실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점수를 얻기 때문에 알다시피 GTLF는 세 과목의 평균을 내는 시험이에요. 총점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참 그 종이 시험이에요, 여러분들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이제 GTLF하고 토익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토익은 총점제거든요. 총점제이기 때문에 어떤 한 과목이 점수가 안 나와버리면 다른 과목이 점수가 높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점수를 받기가 힘든데 이 GTLF 같은 경우는 이제 청취, 독해, 문법 세 과목의 평균점을 내서 여러분들의 점수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문법에서 90점 이상을 받으면 LC 점수가 조금 낮더라도 여러분 충분히 목표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모든 제 문법 수업은 무조건 100점을 목표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는 GTLF 32점만 있으면 돼요. 그래도 문법은 100점이 목표예요. 왜? 그럼 다른 과목 공부 안 해도 되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는 65점이 목표인데요. 그럼 당연히 문법은 또 100점이 목표죠. 그래야 청취랑 독해에서 한 50점씩 받더라도 점수가 커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목표 점수는 100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선생님 근데 저는 문법 너무 몰라요. 저 기본이 아예 없어요. 그래도 문법은 가능해요. 왜냐면 여러분들 이게 기본기가 있어야 되는 시험은 예를 들어서 내가 어휘력이 어느 정도 있고 읽고 해석하는 능력도 좀 있고 그다음에 들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 보통 베이스라고 하는데 사실 문법은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선생님 저 근데 문법 지식도 거의 없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면 GTLF 시험은 굉장히 다행스럽게도 문법이 딱 6개 영역에서만 출제가 됩니다. 정말 딱 6개 영역에서만 출제가 되고요. 저희가 총 8회의 수업을 합니다. 8회의 수업을 하는데 그 8회의 수업에서 당연히 6개는 다 다룹니다. 6개는 다 다루고 마지막에 총 정리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법은 여러분들이 딱 6개 영역만 다루면 돼요. 보통 여러분 다른 공인 영어 능력 시험 예를 들어서 뭐 토익 시험이나 이런 것들은 보통 문법 영역이 뭐 넓게 잡으면 한 24개 좁게 잡아도 한 18개 정도는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반해서 진짜 딱 6개만 나와요. 정말 딱 6개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한 달 동안 수업 들어서 딱 여러분들 이것만 외우세요. 이것만 푸세요 하는 것만 해도 솔직히 숙제를 많이 안 하셔도 여러분들 주중에 사실 GTLF 시험은 여러분들이 GTLF에 올인할 수가 없잖아요. 또 여러분 다른 전공 공부나 다른 여타 과목들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딱 수업 시간에 하는 거, 수업 시간에 풀라는 거, 그 다음에 필수적으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복습 차원에서 숙제를 합시다라고 하는 것만 소화를 해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시험장 갔을 때 문법은 이제 아무 문제 없이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근데 이제 문법 점수 일단 받아놓고 여러분의 목표점에 따라서 이제 독해 공부의 양을 정하고 그다음에 또 LC도 어느 정도는 예를 들어서 목표가 뭐 65점 이상이면 LC를 또 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완전 버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다 반 정도는 맞춘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다 정도를 정하면 되는데 일단은 무조건 문법을 만점을 깔고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총 8회차의 수업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시간에는 OT하고 시제를 하고요. 두 번째 시간에도 이제 시제를 합니다. 그래서 1, 2회차에서 시제가 끝나고요. 3회차에서 가정법, 그 다음에 이제 조동사, 그 다음에 이제 부정사, 동명사, 관계사, 접속사, 접속부사 그리고 마지막에 총정리까지 있는데 자 여기서 왜 문항수가 정해져 있어요. 문항수가 정해져 있는데 일단 시제 같은 경우는 합쳐서 총 6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런 문항수 다 안 적으셔도 괜찮아요. 제가 나중에 또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고정이에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어떤 달에 시험을 치러 갔는데 시제가 4문제가 나온다. 그런 날은 없어요. 무조건 6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6문제에서 똑같은 시제가 2문제씩 나오지 않아요. 예를 들어 이번 달은 현재 진행이 두 문제 나왔어. 다음 달은 과거 진행이 2문제 나와. 이런 경우는 아예 없어요. 시제는 무조건 여러분들 진행 시제만 나오거든요. 제가 좀 이따 할 건데 그래서 각각의 시제가 딱 한 문제씩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한 시제가 2문제가 나오지 않고요. 시제는 이제 무조건 6문제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시제는 오늘 저희가 배울 거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저랑 같이 진도도 나가고 여기 보시면 이제 핸드아웃에 있는 막 문제도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주교재에 있는 문제들도 꽤 많이 같이 풀어보거든요. 수업 시간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 오늘 수업을 하고 다음 수업을 올 때까지 이제 뭘 숙제로 해오셔야 되냐면 여기 과제에 적힌 걸 숙제로 해오셔야 돼요.
과제에 보면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주교재에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다 소화를 못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페이지를 전부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제 주중에 숙제로 해오시면 됩니다. 주교재는 다행스럽게도 해설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습하는, 만약에 이제 안 배웠는데 그냥 풀어라 이러면 여러분들이 어렵고 까다롭고 하지만 배운 상태에서 복습용으로 풀기에는 굉장히 문제가 적합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배운 내용에 대해서 주교재 문제 복습을 합니다. 페이지가 전부 다 적혀져 있죠. 그리고 이게 사실 조금 힘들 수는 있는데 그래도 제가 2회차 수업을 할 때마다, 그러니까 1, 2회차 수업을 할 때마다 모의고사를 하나씩 숙제로 내드립니다. 저희 주교재 책에 보면 단원별로도 다 문제가 실려 있지만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여기 페이지를 제가 적어놨어요. 여러분들 136페이지에서 140페이지까지, 여기 141페이지에서 145페이지까지 해서 다 저희가 모의고사가 하나씩 실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이 하나씩 푸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어느 수업 들으세요? GTLF 수업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모의고사를 2회차 수업할 때마다 하나씩 풀어준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 교재에 총 3세트가 실려 있고요. 마지막 주에도 제가 모의고사를 추가로 핸드아웃으로 더 드릴 겁니다. 근데 모의고사는 왜 좀 힘드냐면 처음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1, 2회차 수업을 딱 하고 풀면 시제만 배웠잖아요. 시제만 배운 상태에서 시제가 6문제인데 문법은 총 26문제거든요. 나머지 20문제는 어떻게 풀지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해보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 예전에 영어 공부를 했던 거, 선생님 저 예전에 영어 공부 별로 안 했어요 라고 해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점점 이제 많이 맞겠죠. 이때 푸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반타작 한다 하면 이때는 좀 더 맞을 거고, 왜냐면 그 사이에 배우는 것들이 막 생기니까요. 그리고 부정사, 동명사, 관계사까지 다 배우고 나면 사실 거의 문제를 다 풀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하나 정도씩은 모의고사를 푸는 게 중요한데, 근데 모의고사 풀 때 몇 분 안에 풀어야 돼요 라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는 여러분들 문법을 20분 안에 풀라고 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 문법을 20분 동안 풀면 안 돼요. 문법을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다 배우고 나면 10분 안에 풀 수 있어요. 정말 풀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풀게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럼 나머지 10분은 독해가 항상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독해에서 이제 주어진 시간보다 시간을 좀 더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여러분 솔직히 10분 안에 못 풀고요. 지금은 20분 말고 15분 정도. 15분 정도의 시간을 재고 한번 풀어본다. 이렇게. 그래서 모의고사는 15분 정도의 시간을 재고 푸시면 되는데, 이런 나머지 숙제들 있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제가 주교재라고 써놓은 이런 나머지 숙제들은 굳이 시간 제한을 두실 필요 없어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시간 제한을 두지 않아도 배우고 나면 엄청 빨리 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렇게 이제 한 달 동안에 저희가 총 8회차의 수업 진도를 나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여러분께 와닿지 않아도 괜찮아요. 어차피 수업을 들으면서 진행을 하면서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저희는 일단은 수업 시간에 일단 요 핸드아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핸드아웃이 제가 여러 가지 교재랑 그다음에 시험을 사실상 저도 굉장히 많이 치거든요. 제가 칠 수 있는 시험은 가서 다 쳐요. 다 치거든요. 알다시피 GTLF가 시험이 좀 많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칠 수 있는 시험은 다 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도 모으고 문제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 어떤 정수라고 하나? 그거를 이 핸드아웃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핸드아웃을 이제 같이 할 거고, 그 다음에 교재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교재도 필요해요. 그래서 교재는 요 레벨 2 교재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핸드아웃은 여러분들이 수업을 오면 당연히 그 수업에 필요한 핸드아웃을 제가 드립니다. 핸드아웃 보관 잘하세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GTLF란 시험은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냐? 청취, 듣기죠. 문법, 독해, 3개 영역으로 일단 이루어져 있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는 쌤, GTLF는 점수를 받기가 쉬운가요? 뭐에 비해서? 토익에 비해서. 근데 그거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토익보다는 점수 받기가 쉬워요. 그거는 확실해요. 그거는 확실한데 이게 토익이 훨씬 더 대중화된 시험이긴 한데,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의 특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공인영어 능력 시험은 다 치거든요. 토익도 치고 토플도 치고 어렵기로 악명 높은 탭스도 치고 GTLF도 친단 말이에요. 근데 GTLF의 제일 큰 장점이 뭐냐면 절대 평가예요. 왜냐면 다른 시험들 있죠. 뭐 토익이나 탭스나 토플도 심지어 리딩 리스닝은 상대 평가거든요. 상대평가는 뭐냐?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가지고 내 실력이 올라가도 남들 실력이 더 올라가면 내 점수는 그대로거나 떨어지는 게 상대평가잖아요. 근데 GTLF는 진짜 큰 장점이 제발 이건 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절대평가예요. 절대평가예요. 그래서
난이도를 안 타요. 난이도를 안 타고 그다음에 난이도라는 게 그 시험의 난이도 예를 들어서 상대평가는 시험이 쉽잖아요. 그러면 몇 개 안 틀려도 점수가 그대로거든요. 왜냐면 다 같이 이제 쉬우니까. 근데 GTF는 그런 거 없어요. GTF는 계속 치다 보면 유난히 쉬운 시험이 있거든요. 상관없어요. 그때 점수 잘 받으면 돼요, 그냥. 근데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유난히 어려운 시험도 좀 특별하게 어드밴티지가 없다는 게 단점이긴 한데 어차피 GTF를 딱 한 번만 치면 좋겠지만 만약에 이번에 쳤는데 어려웠어요? 그럼 다음에 치면 되는 거야. 그럼 보통 다음에 쉽거든요. 그래서 이제 GTF는 절대평가라는 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좋은 게 한 문항당 배점이 동일해요. 이거 진짜 큰 장점이에요, 여러분들. 왜냐면 보통의 시험들, 상대평가인 시험들은요, 문제가 어렵죠. 그럼 걔는 배점이 올라가요. 근데 어려운 문제는 제가 틀려버리잖아요. 틀릴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내가 점수를 많이 깎이게 되거든요. 근데 시험 문제를 많이 맞춰도 점수가 크지가 않아요. 근데 GTF는 제일 쉬운 문제부터 제일 어려운 문제까지 배점이 동일해요. 이거는 문법뿐만이 아니라 독해랑 청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절대평가고 모든 문항의 배점이 똑같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문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조건 100점이 목표이기 때문에 버리는 문제가 없지만 독해나 리스닝은 좀 어려운 문제는 버려도 돼요. 어차피 쉬운 문제 맞으면 돼. 왜 걔나 점수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총점제가 아니죠. 큰 장점인데 총점제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세 과목 점수를 합쳐서 3분의 1로 나눠서 평균점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32점이 목표든 48점이 목표든 뭐 64점, 65점이 목표든 간에 일단은 문법 점수를 많이 받아놓으면 무조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저도 얘기했지만 목표는 무조건 그냥 100점이 목표입니다. 목표는 100점을 목표로 해서 여러분들 시험장 가서 삐끗해서 한두 개 정도 틀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90점 이상은 무조건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만약에 목표점이 뭐 30점 되면 솔직히 문법만 해도 돼요. 근데 목표 점수가 40점 이상이면 이제 문법에다가 독해 쉬운 문제 정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65점인 경우에는 문법 100점 무조건. 그다음에 독해도 어느 정도 점수를 받고 청취에서도 절반 정도를 맞아서 이제 65점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토익에 비해서는 점수가 받기가 훨씬 더 수월한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그거는 제가 오랜 시간 이거를 다 쳐보기도 하고 또 학생들 하는 걸 보니까 확실히 토익보다는 점수를 받기가 쉬워요. 쉽습니다. 자, 절대적으로 쉽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상대적으로 쉽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쉽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한 달 동안에 이렇게 양을 이제 소화를 해야 되겠다고 지금 많아 보이지만 사실 한 달 동안에 하면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일단 제가 GTF는 이게 영어 공부에 올인을 못한다는 거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는 과제를 많이 내드리지 않아요. 하지만 딱 이걸 했을 때 점수가 나오게끔 과제를 드리기 때문에 이제 이거 해오세요 하면 요거는 꼭 소화를 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일단 진도표는 이제 이 정도로 보시고요. 여러분들 별도로 뭐 구입을 하셔야 되거나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뭘 보시면 되냐면 요 핸드아웃을 먼저 봐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생긴 핸드아웃이 있죠. 자, 여러분들 이제 필기할 거 있으면 같이 필기하시고요. 같이 넘어옵시다. 자, 여러분들 문법은요. 총 26문항입니다. 26문항이고요. 실제로 GTF에서 공식적으로 주는 시간은 대략 20분이지만 제가 얘기했지만 20분 동안 문법을 풀면 안 되고요. 더 빨리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강 이렇게 잡읍시다.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시간을 이제 잡고요. 15분으로 시작해서 점점 줄여나가서 10분까지 간다. 와, 근데 지금 생각에는 20문제 10분 말도 안 되죠. 근데 됩니다. 됩니다. 그리고 정답률도 거의 100%에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딱 6개 영역밖에 안 나온댔어요. 근데 여러분들 일단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이건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이거 외워야 돼요. 이거 외워야 돼요. 아니 선생님 근데 어떤 시험을 칠 때 뭐가 나오는지 외웁니까? 근데 이거 외워야 돼요. GTF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이걸 왜 외워야 하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 시제는 이제 6문제가 나오는데 GTF 시제의 특징이 있어요. GTF는 진행이 아니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던 현재 완료 이런 거 안 나와요. 안 나오거든요. 그냥 과거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진행이 나오는데 진행 3문제라고 써져 있잖아요. 오늘 이거 다 저희 배울 거예요. 현재 진행, 과거 진행, 미래 진행 이렇게 3문제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완료 진행은 현재 완료 진행, 과거 완료 진행, 미래 완료 진행 3문제가 나와요. 내가 이걸 왜 외우라고 하냐면 자, 여러분들 시제 문제를 푸는데 총 5문제를 풀었어요. 시제에서. 근데 마지막에 한 문제가 있는데 이게 답이 현재 완료 진행인지 과거 완료 진행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왜냐면 이게 완료 진행은 좀 약간 이렇게 시그널도 비슷하고 해서. 근데 이미 앞에 현재 완료 진행이 한번 나왔어, 답으로.
그럼 또 현재 완료 진행을 고르면 돼요? 안 되죠. 그때 뭘 골라야 돼요? 과거 완료 진행을 골라야 돼요. 그래서 이 갭수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 여러분 정답률 확 올라가요. 이것만 여러분 잘 맞춰도 세네 문제는 그냥 더 맞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이거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정법도 딱 6문제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딱 나오냐면 가정법 과거가 3문제, 가정법 과거 완료가 3문제 정해져 있어요. 뭐 어떤 달에 시험 치러 갔더니 가정법 과거 완료만 6문제 나오고 그런 건 없어요. 무조건 이제 문항수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거지. 헷갈리면 벌써 과거 완료가 3문제나 나왔어. 이미 나온 거야. 이미 나왔는데 남은 한 문제가 또 과거 완료일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마지막 한두 문제가 헷갈릴 때 이 개수를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정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부분 있죠. 이게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G타입 공부가 지금 아예 처음이 아니라 작년에 한번 해봤다 이러신 분들은 이게 지금 여러분 아는 거랑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작년까지는 이 G타입 시험이 어떻게 나왔었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 동명사랑 부정사, 그러니까 준동사 파트에서 동명사가 3문제, 부정사가 3문제. 제가 나중에 요 챕터 할 때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이걸 제가 나중에 외우는 법도 알려드리거든요. 근데 작년까지는 시험이 어떻게 나왔냐면 동명사가 3문제가 나오고 부정사는 2문제가 나왔어요. 이게 작년까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선생님들이 뭐 동삼 이부라고 외우라고 한다든지 뭐 잉삼 투이라고 외우라고 한다든지 이걸 외우게 했거든요. 근데 이게 작년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올해 갑자기 2월 정도부터 이게 바뀌더라고요. 바뀌면서 2월, 3월, 4월, 5월 전부 다 어떻게 나오냐면 동명사는 3문제, 똑같이 부정사도 3문제가 나와요. 이것도 왜 아는 게 중요하냐면 나중에 다 이 챕터를 진행을 할 거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문제를 풀었는데 마지막 하나가 또 헷갈리는 거야. 근데 이미 동명사가 3개가 나왔어. 부정사는 2개밖에 답이 안 나왔어요. 그럼 나머지 헷갈리는 거 하나는 당연히 뭐가 답이겠어요? 부정사가 답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시험을 치러 갔는데 동명사가 4문제가 나오고 부정사는 2문제 나오고 이러지 않아요. 무조건 동명사가 3문제, 부정사가 3문제. 그럼 여러분 봐봐요. 한 문제가 늘어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전에 2문제 나오던 거에서 한 문제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럼 줄어든 한 문제가 뭐냐? 그게 바로 조동사 should 생략이 예전에 3문제였다가 지금 2문제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조동사는 예전에는 5문제가 나왔는데 지금은 4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해석 문제가 2문제가 나오고요. should 생략이라는 문법이 있거든요. 여기 이제 2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솔직히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이제 관계사가 2문제가 나오고 접속사, 접속부사가 2문제가 나오긴 하는데 이거는 딱히 개수 맞추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게 보기를 보자마자 이건 관계사 문제네? 왜냐면 관계사 문제가 좀 적어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보기가 길어요. 그러니까 다른 문법들은 보기가 다 짧아요. 뭐 2단어, 끼케야 3단어 정도인데 이 관계사는 기본적으로 5단어 이상으로 보기가 나오기 때문에 딱 시험지를 보자마자 눈에 확 띄어요. 아, 이건 관계사 문제구나 이렇게. 그래서 사실 뭐 이게 뭐 몇 문제가 아주 굳이 외우지 않아도 보자마자 여러분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접속사, 접속부사도 마찬가지인 게 여러분들 딱 보자마자 알 수 있어요. 뭐 however, but 이런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수 맞추기를 해야 되는 거는 요거예요. 요거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반드시 근데 이거 진짜 여러분 외워야 돼요.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여러분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총 해가지고 이제 몇 문제냐? 26문제고 모든 문항의 배점은 같다. 모든 문항의 배점은 같다. 그리고 막 보기가 길다고 해서 절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자마자 바로 답을 고를 수 있게 해드리니까 그렇게 여러분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 적혀져 있죠? 시험을 칠 때 문항수 맞추기는 필수다. 그러니까 뭐냐면 딱 머릿속에 완료진 그러니까 딱 뭐뭐뭐가 몇 문제 나온다 이렇게 쫙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답이 헷갈리거나 이런 거 할 때 잘 맞출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모든 문항의 배점은 동일하고요. 이거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청해나 독해에서 굳이 어려운 문제 매달릴 필요가 없어. 제가 이제 독해 수업도 하지만 그냥 쉬운 문제 맞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다. 하지만 문법은 다 푸는 게 목적이다. 100점을 받는 게 목표니까요. 그래서 절대평가. 그래서 쉽든 어렵든 점수는 동일하게 나오고요. 그냥 틀린 개수대로 점수가 깎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절대평가의 제일 좋은 점이 뭐냐면 내가 언제 시험을 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토익이나 막 탭스나 이런 거는 막 대박달 쪽박달 이래가지고 막 달도 골라서 쳐야 되고 되게 복잡하거든요. G타입은 그럴 필요 없어. 그냥 내가 공부가 다 되면 가서 치면 돼요, 그냥. 자, 그리고 요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G타입가 여러분들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딱 이렇게 시험지를 보거나 문제집을 보잖아요. 특히 문법이 되게 어려워 보여요. 왠 줄 알아요? 문제가 너무 길어요. 다른 문법 시험이 문법 문제가 평균 2문장이거든요. 근데 G타입은 막 4문장이래.
길어요. 거의 짧은 독해 지문처럼 길거든요. 근데 그건 필요가 없어요. 대부분 그냥 빈칸이 포함된 문장 한 문장만 보면 되고요. 조금 더 본다 해도 앞뒤 문장 하나 추가 정도? 특히 해석은 더더욱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있지.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해석이 들어가야 되는 거는 딱 뭐가 있냐면 요거 조동사 해석 두 문제. 이건 뭐 해석해서 푸는 거니까. 그 다음에 요거. 이거는 이제 우리말로 해석을 해서 풀어야 되는데 이 외에는 아예 해석이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시제 해석 문제가 나오긴 하는데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해석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냥 우리가 편의상 해석 문제라고 이름을 갖다 붙인 거지 엄밀히 말하면 해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표시한 저거 두 개 외에는 솔직히 말하면 자세한 해석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짧은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이제 더 세이브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런 이제 특징이 있다. 자,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요런 게 보통 여러분 문법 문제예요. 이렇게 봐봐. 이제 샘플을 하나 해놓은 거거든요. 길긴 길어요,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다른 공인 영어 능력 시험은 문법 시험 이렇게까지 문제가 길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긴데 여기서부터 다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 빈칸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만 보면 되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 문장 안에서도 이걸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핵심적인 시그널 단어가 있거든요. 한 단어일 때도 있고 한 두 단어 정도까지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만 딱 파악을 하면 바로 답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다 읽는 게 아니에요. 읽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어떤 시그널을 찾는 거예요. 핵심 문제를 푸는 시그널 단어가 있거든요. 이 문제 같은 게 예를 들어 recommend예요. 아직 안 배운 내용이긴 한데 recommend거든요. recommend를 찾아서 이건 이거구나 하고 답을 딱 바로 고르는 거거든요. 이걸 해석하는 게 아니야. 심지어 recommend의 뜻을 몰라도 돼. 물론 모르는 사람 없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겁먹을 필요 없어요. 겁먹을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GTLF는 GTLF 문법에 대해서 좀 많이 알긴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문법 지식을 많이 아는 게 아니라 시험 문제 패턴을 알아야 돼요. 자, 첫 번째 이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제 문제를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들. 자, 시제는요. 잘 들으세요. 총 6문제가 출제됩니다. 이거는 뭐 사실 거의 불변의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시제는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시제는 절대 틀리면 안 되고요. 반드시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반드시 아셔야 될 게 진행 시제만 출제가 됩니다. 진행 시제만 출제가 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진행이 영어에 총 6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6문제가 출제되는 거거든요. 자, 현재 진행. 현재 진행 이제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 뭐뭐 하고 있다. 이런 게 현재 진행이죠. 과거 진행. 과거 진행 이제 ing는 똑같이 있는데 비동사만 현재에서 과거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was ing, were ing.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GTLF 문법 시험에는 was ing인지 were ing인지는 안 물어봅니다. 이게 이제 주어가 단수면 was가 오거든요. 주어가 복수면 were이 와요. 근데 그거는 GTLF의 출제 포인트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살다가 수일치 안 되는 시험은 GTLF밖에 못 봤어요. 하지만 안 나오는데 뭐 우린 좋지. 그래서 뭐 is, am, are를 구별한다든지 was, were를 구별한다든지 이런 걸 공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 다음에 미래 진행은요. will be ing거든요. ing. 그 다음에 여러분들 겁먹을 거 하나도 없어요. 현재 완료 진행은 이제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제가 그래도 처음이니까 만드는 원리를 설명드릴게요. 현재 완료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 다음에 진행은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맞죠? 이거를 합쳐보세요. 가운데서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 비동사의 PP가 과거분사인데 비동사의 과거분사형이 뭐죠, 여러분들? 빈이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have been ing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현재 완료랑 현재 진행이 합쳐진 형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have, has는 이제 주어가 단수일 때 역시 구별하는 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bean이 있고 이제 ing가 있죠. 그 다음에 과거 완료는요. had가 오고요. 똑같이 bean이 오고 ing가 와요. 미래 완료는요. 요 have been ing 앞에다 will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will have been ing가 오는데 솔직히 이제 이걸 언제 써야 되고 무슨 의미고 알면 좋죠. 근데 솔직히 문제 풀 땐 필요 없어요. 그래도 제가 간단하게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하나씩.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일단은 잘 들으세요. GTLF 문법 시제 문제에서는 저 형태 외엔 답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자 볼게요. 같이 한번 봅시다. 굉장히 중요한데 별표 딱 치세요. 이걸로 한 단어도 안 보고 답이 나올 때도 있어요. 진짜 여러분들. 자 보세요. 시제 문제는 보기에 ing가 없으면 무조건 오답이에요. 근데 이거 진짜 완전 꿀팁이에요. 여러분. 자 보세요.
보세요. 이게 실제 제가 시험 문제 보기를 제가 갖다 놓은 거거든요. 제가 실제로 시험을 치면서 이제 보기를 수집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딱 보세요, 여러분들. ing 없는 보기는 지우셔야 돼요, 이렇게. 무조건 그러니까 뭐 읽어보기 전에 일단 지우고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이걸 지우다가 어떤 문제는 3개가 지워져요. 그러면 그냥 그 답으로 고르면 돼요. 좀 허무하긴 한데 왜냐면 이제 우리는 시험을 치고 빨리 쳐야 되고 또 문법만 치는 게 아니라 독해도 치고 해야 되니까 시간이 세이브 될 수 있는 거 세이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 2개만 보고 이제 답을 고르면 되는 거예요. 얘 봐봐요. 얘도 실제 시험 문제 보기였거든요. ing가 없는 걸 지우셔야 돼요. 얘 지웠죠? 얘 지웠죠? 요거 2개 이제 ing가 있으니까 살려놓고 2개만 봐봐요. 이렇게 4개를 비교하는 건 비교도 안 돼. 이거 2개 비교하는 게 훨씬 쉬워요, 여러분들. 자, 이것도 보세요. 이게 저저번 시험인가 보기 있었어요. 아, 제가 보자마자 만세를 불렸죠. 짠, 짠, 짠. 와, 근데 진짜 이런 게 많이는 아닌데 한두 문제 꼭 들어있어요, 시험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제끼는데 뭐 시간 얼마나 걸린다고. 이렇게 해서 한 문제 풀면 되지, 여러분들 그냥.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요거 지우세요. ing 없는 거 지우는 거예요. 요거 지우세요. 그래서 요거 2개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4개 보기 중에서 지울 수 있는 거 지우는 거예요. 지울 수 있는 게 뭐죠? ing가 포함이 안 돼 있는 거. 일단 이걸 지우고 시작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겨봅시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제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근데 뭐예요? 어떻게 푸느냐도 중요하지만 이게 또 G12가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1번에 무조건 시제가 나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문항수가 안 정해져 있어요. 뭐 시제 문제가 1, 3, 9, 10, 뭐 24 이렇게 나왔다가 또 어떤 다음에 3, 8, 뭐 10 이렇게 나왔다가 이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몇 번에 뭐가 나오는지가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를 보셔야 되냐면 보기를 보셔야 돼요. A, B, C, D 아까처럼. 우리가 아까 봤던 보기 4개가 전부 다 뭐였어요? 동사였죠. 그래서 4개가 전부 다 동사인 걸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4개 중에서 하나라도 동사가 아니에요. 여기서 동사가 아니라는 말은 뭐냐면 이런 거 투부정사 이런 것들 동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건 동사 문제가 아닐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4개가 전부 다 동사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보기에 ing가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보셔야 돼요. 만약에 보기 4개가 동사예요. 근데 ing가 보기 없죠? 동사 문제 아니에요. 그건 제가 저 다음 주에 배우는 휴드 생략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ing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반드시. 보기 1개라도 4개 중에 1개라도 ing가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보기 4개가 동사이고 그 4개의 동사에 ing가 포함된 걸 확인했다. 그러면 이제 뭘 찾아야 되냐면 근거를 찾아야 돼요. 근거는 아직 안 배웠어요,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배울 겁니다. 요것만 알면 진짜 시제 문제 다 풀 수 있어. 만약에 근거가 없어. 근데 근거가 없는 문제는 매달 한 문제씩은 아니고요. 제가 시험을 쳐보니까 한 달에 시험이 한 3번 정도 있는 거 아시죠? 3번 중에 1번 정도 나와요. 이 근거가 없는 문제가. 그러니까 한 시험당 시제가 6문제가 나오고 그럼 시험이 3번이면 18문제거든요. 그러니까 18문제를 풀 때 그 중에 한 문제 정도가 이제 해석 문제가 섞여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웬만한 시험은 갔을 때 거의 다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있고 근거가 없다 해봤자 전체 6문제 중에 한 문제 정도가 이제 근거가 없거든요. 근데 근거 없는 것도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찾을 수 있어요. 근거가 없는 문제는 이제 앞뒤 동사를 보고 보통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석을 확인하라고 해요. 근데 솔직히 해석을 확인하는 건 아니에요. 해석을 확인하라고 하는데 뭐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다 이걸 확인하는 게 아니라 앞뒤 동사의 이제 시제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빈칸이 있는데 근거는 없지만 앞뒤에 뭐 현재 동사가 있다. 앞뒤에 뭐 미래 동사가 있다. 뭐 앞뒤에 과거 동사가 있다. 이런 걸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솔직히 디테일한 해석을 요구하진 않아요. 자, 그럼 이제 결국 시제의 핵심 키워드가 이 근거 같은데 그럼 우리 이제 근거를 알아야죠. 근데 왜 근거가 다행스럽게도 실제로 여러분들 영어에서 현재지능 근거하면 뭐 다른 공인영어 능력 시험 예를 들어서 뭐 토익이나 이런 데서는 최소한 5개 정도를 잡거든요. 다행스럽게도 G12는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자, 현재 진행은 뭐냐? 일단 현재 진행은 형태가 am, are, is 중에 하나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거를 구별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요거 구별하는 건 시험에 안 나온다. 그 다음에 ing가 뒤에 나오죠. 그러니까 뭐 시험에 보기에 am, ing도 있는데 is, ing도 없다. 이런 문제는 없어요. G12 시험에는. 그리고 뜻은 뭐냐면 현재 진행은 굳이 엄청나게 뜻을 꼭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아닌데 보통 이제 지금이 있는데 지금 뭐뭐 하고 있다 이게 현재 진행의 뜻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지금 수업을 듣고 있다. 이게 이제 현재 진행의 뜻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죠? 근거가 중요하죠. 무슨 말이냐면 자, 시험 문제를 푸는데 이 단어가 있으면 답을 현재 진행을 골라야 된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요즘에 진짜 너무 많이 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자, ZF 시험을 치러 갔다. 한 3번을 치러 간다. 그럼 3번 중에 3번이 다 이거야. 아니면 3번 중에 최소한 2번이 이거거든요. 바로 뭐냐면 right now입니다. 여러분 문장 안에 right now가 있잖아요. 무조건 현재 진행이 답이에요. 무조건 am, are, is 중에 하나 ing가 답이에요. 그 다음에 right now 다음으로 잘 나오는 거. 그거 바로 now입니다. 뭐 똑같은 거긴 한데 솔직히 right now랑 now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있으면 무조건 현재 진행 고르시면 돼요. 다른 거 안 읽어봐도 돼. 그냥 right now 있네? 현재 진행. 이렇게. 진짜 다른 거 안 읽어봐도 돼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얘들만큼은 아니지만 얘들이 제 절대 다수를 차지해요. 절대 다수를 차지. 거의 한 90%가 이 두 개에서 나와요. 진짜. 자, 그런데 그래도 한 번씩이란 말은 뭐냐면 시험 한 4-5번 치면 그 중에 한 번 정도는 뭐가 나오냐면 개월수로 치면 2개월에 한 번 정도씩 right now의 동의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게 나오는 게 아니라 right now랑 같은 뜻이거든요. 같은 뜻인데 이제 표현만 다르게 하는 거지. 그 중에 이제 뭐가 있냐면 여기 있어요. at the moment. 이 at the moment가 근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게 아무리 몇 달에 한 번 나와도 내가 치는 시험에 나올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이게 at the moment가 right now의 그냥 동의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 여러분들 독해할 때도 at the moment 보이면 당황하지 말고 그냥 right now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currently도 이게 now랑 거의 같은 뜻입니다. 지금, 뭐 현재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4개가 뭐 솔직히 4개만 알아도 1년 동안 시험 계속 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밑에 거 뭐냐면 진짜 어쩌다 한번 정말 거의 분기별로 한번 뭐 이렇게 나올 만한 건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as of this moment입니다. 여기 이제 아까 at the moment랑 같은 뜻인데요. 이게 여러분들 이걸 굳이 외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시간 표현 안에 this가 들어가 있거나 this가 들어가 있으면 이 현재 진행을 고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this가 들어가 있거나 this가 들어가 있으면 이제 현재 진행을 고르겠다. 여기 봐봐. 여기 this 있지, 여러분들. 이렇게 여기도 봐봐요. this. 요것만 알아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시간 표현에 이게 this가 포함되어 있으면 이건 현재 진행 고르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at present. 요거는 이제 presently 요거 이제 now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역시 현재 진행 근거가 될 수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 제가 출제 빈도 순으로 써놓은 겁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것부터 제일 적게 나오는 이렇게. 그럼 이제 여러분들 만약에 시간이 없다. 그러면 당연히 위에 4개 정도만 외워가셔도 돼요. 위에 4개 정도만 외워가도 거의 99% 이 안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 옆에 표를 하나 만들어놨는데 이 표가 뭐냐? 저희 시그니처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 시험 다 친다고 했잖아요. 이게 작년부터 올해까지 작년부터 올해까지 친 시험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시험에 한 문제씩 현재 진행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문제에서 실제로 현재 진행의 근거로 나왔던 거를 다 모아놨어요. 근데 봐봐 여러분들. 이게 지금 내가 right now 두 번이라고 써놓은 건 뭐냐면 2번 연속으로 right now가 나온 거예요. 그럼 봐봐. 딱 봐도 right now 다 right now야. 그렇죠? right now 아니면 이제 뭐예요? now. 그 다음에 어쩌다 한번 뭐예요? currently. 다 보세요. right now 이렇게. 그러면 at the moment 이렇게. 이게 또 해석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이것도 솔직히 해석 문제는 말을 그냥 해석 문제라고 하는 거지 주변에 현재 동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현재 진행이 답이다 이런 문제였어요. 근데 또 보면 또 right now, 뭐 now 뭐 이런 식이지 다. 그래서 딱 봐도 그럼 봐봐 원픽은 당연히 뭐예요? right now예요. 그래서 right now나 now가 보이면 이건 무조건 이제 현재 진행을 고르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보세요. 근데 여러분들 주의사항이 있어. 여러분들이 현재 진행은 가끔 틀려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틀려오시는 분들이 몰라서 틀려오는 게 아니에요. 잘 속는 게 하나 있는데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보통은 이게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앞에 주어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현재 진행이 빈칸이겠죠. 답은 현재 진행이고 여기 근거가 있어요. 근거 자리에 보통 뭐가 있다고? now나 right now가 있어요.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근거가 먼저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주어가 있고 빈칸이 있어서 현재 진행이 답일 때도 있거든요. 요거 두 개는 거의 안 틀려와요. 여러분들이.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틀려오는 문제가 요 3번 문제, 3번 문제. 이게 뭐냐면 보기 있죠, 보기. 보기 A, B, C, D. 이제 여러분 이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잖아요. 이 안에 이게 동사들 이렇게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근거가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now가 써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now, 여기도 now, 여기도 now, 여기 now 이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제를 고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근거가 없고 보기에 이제 now가 써져 있고 now가 있으니까 이 A, B, C, D가 다른 동사 시제로 나와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 답이 현재 진행이다. 이게 답인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문제 근거가 없으니까 당황해요. 왜냐면 우리는 항상 이렇게 문제에서 근거를 찾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다른 시제는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들. 다른 뭐 과거 진행, 미래 진행, 현재 완료 진행 이런 건 다 보기에 근거가 없는데 딱 하나 현재 진행 요것만 now나 right now나 currently. right now는 보기에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now나 currently 같은 게 보기에 같이 섞여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보기에 now나 currently 같은 게 있어도 이건 현재 진행이 답이 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뭐 여러분들 문제를 봐야지. 이것만 봐서는 당연히 이제 느낌이 잘 안 오고요.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실제 기출 문제들을 풀기 전에 좀 연습을 좀 해볼게요. 여기 이제 패턴 드릴이라고 해서 제가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건데 여러분 요것도 이제 시험에 나오는 문장을 이제 간단하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한번 쭉 풀어보세요. 여러분 쭉 푸는데 근거를 찾아야죠. 왜냐면 답은 지금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근거가 중요해요. 근거가. 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형광펜을 들어주세요. 만약에 형광펜이 없으시면 그냥 펜으로 표시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뭐 네모 같은 거 치시든지요. 라인 나오죠. 그러면 다른 부분은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얘만 확인하면 그냥 바로 뭘 고르시면 됩니까? 현재 진행 딱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문장 보라 했지만 사실 한 문장도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안에서 이제 근거를 보는 건데 근거를 보려면 근거를 알고 가야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보세요. 2번 문제 봐봐. 2번 문제가 어디에 있어요? 보기에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currently가 있잖아요. currently는 누구의 근거죠? 현재 진행의 근거죠. 그래서 현재 진행을 고르셔야 됩니다. 이 뒤에는 이제 과거 진행이죠. 자, 세 번째는 뭘 찾을까요? At this very moment. 아까 기억나세요? this가 포함된 건 뭐다? 현재 진행이다. 현재 진행 딱 골라주세요. 뜻은 그냥 지금이에요. right now예요. 바로 지금. 바로 지금 이 순간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at the moment. 이것도 아까 right now랑 똑같은 거라고 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현재 진행. 이렇게. 자, 5번 봅니다. 5번 끝에 뭐가 있나요? now가 있네요. 그래서 현재 진행. 간단하잖아요, 여러분들. 네. 자, 그러면 실제 시험 문제를 풀어봐야지. 이건 그냥 간단하게 제가 만들어 놓은 거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실전 문제가 있어요. 자, 잠깐만 여러분들. 풀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일단 여러분 바로 그냥 풀려고 하지 마시고요. 보기에서 ing가 없는 건 다 지우셔야 됩니다. 이거 은근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진행의 근거를 찾겠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right now가 있죠. 자, 근거가 없으면 주변 시제를 그러니까 해석을 하라고 하는데 사실 정확하게 해석을 한다기보다는 주변 동사의 시제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근데 약간 이럴 수 있어요. 만약에 아무 근거가 없잖아요. 답을 모르겠어. 그럼 일단 지나가세요. 지나가고 시제가 나머지 5문 왜냐면 근거 없는 문제는 많아봤자 한 문제예요. 절대 2문제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5문제는 근거가 있을 거니까 답이 하나씩 다 나올 거 아니에요? 남은 건 뭐 넣으면 되는 거예요. 다 해봤더니 현재 진행이 답이 없어. 그럼 현재 진행이 답인 거예요. 다 했는데 미래 진행이 답이 없어? 그럼 이제 미래 진행이 답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다른 영어 공부를 하신 분들은 헷갈릴 수가 있어요. 뭐가 헷갈리냐면 실제로 여러분들 GTF에서 얘기하는 현재 진행의 근거들은 실제로 다른 시험에서 다른 공인 영어 시험에서는 현재 시제 근거로도 이제 쓰이거든요. 근데 GTF는 현재를 답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무조건 오답이에요. 그러니까 ing가 없으면 무조건 오답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 봐봐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이거 풀어볼 건데 풀기 전에 1번 문제를 풀 때 이걸 지우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우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2번 문제, 2번까지만 해볼게요. 2번 문제도 뭘 지우고 시작해야 돼요? 얘랑 얘를 지우고 시작해야 돼요. 실제 시험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 연습할 때도 그렇고. 자 그러면 여기 총 4문제거든요. 대표적인 문제 4문제 실어놓은 거니까 어차피 답은 정해져 있고 뭐 찾아야 돼요? 근거. 자 풀어보세요. 1, 2, 3, 4번 쭉 풀어보세요. 여러분들 다 풀었잖아요 지금. 자 여러분들 잠깐 화면 보세요. 여기서부터 읽고 있으면 안 돼요.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빈칸이 포함된 문장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는 거 보세요. 딱 이렇게 표시를 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안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앞에 걸 보게 돼 있거든요. 이걸 딱 표시하고 눈에 딱 들어와야 돼요, 얘가. 아, 답은 현재 진행이구나. 이렇게. 지금이야 여러분들이 답을 알고 풀어서 비교적 수월하게 풀지만 실제 시험에서 마구잡이로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게 요 꺽쇠 표시를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자꾸 여러분도 모르게 여기서부터 눈이 가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ing를 지운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자. 근데 근거가 앞에 있을 수도 있지만 1번 문제는 앞에 있었죠. 2번 문제처럼 근거가 뒤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답은 뭐다? 현재 진행이다. 맞죠? 자, 3번도 여러분들 빈칸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만 딱 꺽쇠 표시를 하세요. 이렇게. 나머지는 안 보겠다. 자, 보세요. 뭐가 보이죠? Right now. 3번 별표 치세요. 이게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자, 뭐부터 했어야지? ing 없는 것부터 지웠어야지. 그럼 둘 중에 뭐가 답이죠? 현재 진행이 답이죠. 자, 4번도 여러분들, 일단 보기에 ing 없는 거 지우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봐봐. 그러니까 그래서 보기를 먼저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보기에 나오가 있잖아. 그 문제를 볼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이건 꺽쇠도 안 해도 돼, 여러분들. 이건 꺽쇠도 안 해도 돼. 그냥 나오고 있으니까 현재 진행 끝.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딱 시험을 치러 가면 이 넷 중에 하나야. 이 넷 중에 하나고 보통 3번이 나와요. 보통 3번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거 진행 갑시다. 자, 과거 진행은 선생님, 과거 진행은 뭐예요? 과거 진행 일단 형태는 was하고 were 중에 하나를 고르고 요거 두 개 구별하는 거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ng를 골라요. 자, 근데 과거 진행은 이런 거 여러분들. 아까 현재 진행이 지금 뭐뭐 하는 중이다. 이게 현재 진행이라고 했잖아요. 과거 진행은 일단 여러분들 과거를 반드시 하나 찍어야 돼요. 과거를 반드시 표시를 하나 해주시고요. 그 표시하는 거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표시한 과거에 뭐뭐 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야, 너 왜 그때 전화 안 받았어? 전화? 언제 했는데? 내가 한 2시 40분쯤에 했는데 아, 나 그때 수업 듣고 있었는데? 이런 게 과거 진행이거든요. 2시 40분이라는 그 시점에. 근데 이제 그렇게 2시 40분 주면 좋은데 또 시험은 안 그래. 시험은 이제 보통 그 과거 시점을 뭘로 제시를 하냐면 보통 접속사 when을 쓰고요. 뒤에 과거 동사를 쓰거든요. 자, 내가 그를 방문했을 때 앤드류는 샤워를 하고 있었다. 그럼 내가 그를 방문한 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어제라고 칩시다. 어제 뭐 대략 오후 3시쯤에 방문을 했어. 그때 앤드류가 뭘 하고 있었냐? 샤워를 하고 있었다라고 해서 과거 진행을 쓰는 건데 요게 있어야 돼요. 요게. 그냥 해석상 뭐 하고 있었다 이게 아니라 요 when 다음에 과거 동사 쓰는 요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요게 이제 뭐냐면 특정 과거 시점이 되거든요. 내가 그림으로 그렸을 때 요거. 그래서 여러분들 과거 진행 문제가 예를 들어서 1년에 뭐 한 40개, 30개 이렇게 나온다고 치면 30개쯤 나오겠다. 30개쯤 나온다고 치면 30개 중에 한 24개가 뭐냐면 근거가 when이 있어요. 굳이 해석 안 해도 돼요. when 있는 것만 확인하면 돼요. 근데 주어가 있어요. 주어가 뭔들 무슨 상관? 뭔들이 이제 상관없어요. 그럼 중요한 게 이거예요. 형광펜 닦아야 돼요. 과거 동사가 있어요. 이것만 확인하면 돼. when 있고 주어 있고 그
그 다음에 과거동사. 그리고 과거동사는 여러분들 굳이 그 단어의 뜻을 몰라도 알아는 보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쉬운 단어가 나오면 좋지만 어려운 단어가 나와도 아, 이게 과거동사구나 알아는 보잖아요. 보통 ed 붙어 있고 이런 게 과거동사니까. 하고 이제 컴마를 찍어요, 이렇게. 마침표가 아니라 컴마를 찍고 그 다음에 또 주어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동사 자리에 여기 이제 뭐가 들어가냐? 과거 진행이 들어가요. 여기 이제 뭐가 들어간다? 과거 진행이 들어간다. was ing나 뭐 were ing가 들어간다. 이 별표 제일 많이 붙여놨죠. 압도적으로 많이. 그리고 최근에 시험 친 거 있잖아요. 뭐 5월이죠. 저 5월 시험도 쳤거든요. 5월, 4월, 3월, 2월 거의 얘밖에 못 본 것 같아요. 계속 얘였어. 웬 주어 과거 동사, 웬 주어 과거 동사, 웬 주어 과거 동사 계속. 요게 진짜 많이 나와요. 진짜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y인데요. y는 밑에 좀 적으세요. when은 뜻이 때거든요. 때. 그러니까 주어가 과거에 뭐뭐 했을 때 이런 뜻인데 y는 뜻이 뭐냐면 뜻이 뭐뭐 하는 동안이에요. 동안에. 뭐뭐 하는 동안에. 근데 여러분 요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요거는 빈칸이 while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어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빈칸이 있어요. 여기에 과거 진행이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잠깐만.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while이 있으면 무조건 과거 진행 고르면 되겠네요. 근데 그건 또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while이 있는데 과거 진행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현재 진행이 답이고 막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만들어내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를 하나 딱 더 확인하셔야 되냐면 자 보세요. 확인 이거야. 일단 while 확인해요. 하고 하나를 더 확인해야 돼요. 뭘 확인해야 되냐면 while은 접속사이기 때문에 자기 혼자는 안 나오고요. 반드시 같이 나오는 문장이 있어요. 여기가 과거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해석 안 해도 돼. 그냥 과거인지만 확인하면 돼. 저기가 뭐 was done, had done 뭐든 간에 과거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앞에 while 있고 컴마 뒤에 있는 문장 해석은 안 해도 돼요. 과거인 것만 확인하면 여기에는 이제 뭘 고르면 된다? 과거 진행을 고르면 돼요. 그래서 이게 빈칸 위치가 달라요, 여러분들. 얘는 이걸 준단 말이죠. 이걸 주고 여기에 빈칸이 있죠. 네, 과거를 지웠네요. 과거 진행. 여기에 빈칸이 있어요. 여기에. 근데 while 뒤에 빈칸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과거가 제시가 돼 있어요. 요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요 두 개가 일단 제일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두 개가 거의 95%가 이거고요. 나머지 이제 5% 정도가 뭐냐면 여러분들 보통 이제 과거의 근거라고 알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last가 붙어 있는 거. 예를 들어 볼게요. 뭐 이런 거. 작년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 이런 것도 과거 진행의 근거로 쓸 수 있어요. GTLF 시험에서는. 그 다음에 뭐 두말 할 것도 없죠. 어제. 이거 있어도 과거 진행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만약에 문장 끝에 어고우가 보이잖아요. 근데 어고우는 혼자는 안 오거든요. 앞에 기간이 같이 오는데 기간이 뭔지 모르겠으면 숫자가 들어가는 게 기간이에요. 예를 들어서 3 years ago 뜻이 뭘까요, 여러분들? 3년 전. 이런 것도 과거 진행의 근거긴 해요. 그 다음에 조금 출제 빈도가 떨어지긴 하지만 근데 여러분들 출제 빈도가 떨어져도 근데 한 번에 나왔던 것들은 최근 한 2년 동안에 제가 다 넣어놨거든요. 자, every time 있고 주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과거가 있어야 돼. 과거. 이게 주어가 있고 동사 자리에 과거가 있다. 그러면 이것도 과거 진행의 근거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between A and B가 있는데 사이에 이제 과거가 있는데 근데 지금 이거 과거인 걸 어떻게 알아봐요? 보통 뭐가 나와 있냐면 과거 연도가 나와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그럼 2002년도 과거고 2005년도 과거잖아요. 이런 거 나오면 이제 과거 진행이에요. 이게 어려우면 그냥 과거 연도 같은 거 보이면 과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아까 제가 this가 들어가면 현재 진행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반대로 that이 들어가면 보통 과거 진행이에요. 근데 밑에 거는 확실히 출제 빈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많이 나는 거 이거 두 개고요. 그 다음에 한 요 정도? 그래서 시험 치기 전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요 정도만 알고 가도 웬만한 시험 문제 푸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오케이? 자, 여러분들 밑에 기출 한번 보세요. 내가 적기 귀찮아서 그냥 다 적어놨어요. 최근 3개월 동안 얘밖에 안 나왔어. 근데 이제 슬슬 다른 게 나올 때가 됐는데 그럼 이제 다른 게 뭐가 나올까? 제 생각에는 과거 진행이 이거 while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딱 보시면 봐봐요. 뭐만 다르냐면 왼절이 앞에 있냐
왼절이 뒤에 있냐? 얘만 달라요. 맞죠? 진짜 많이 나요. while도 마찬가지예요. while이 앞에 있을 때도 있지만 여기 보세요. while이 앞에 있지만 while이 뒤에 있을 때도 있죠.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왼절 앞에 냈다가 뭐 뒤에 냈다가 while도 앞에 냈다가 뭐 뒤에 냈다가 뭐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쨌든 보시면 when이든 while이든 반드시 뭐가 같이 보이고 있죠? 과거 동사가 같이 보이고 있죠. 항상 보면. 그래서 마찬가지로 when 뭐 그다음에 이제 해석 문제가 진짜 뭐 한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이것도 솔직히 해석하는 건 아니고 주변이 전부 다 과거 동사였기 때문에 이제 과거 진행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거 솔직히 말해서 개수 맞추기 하면 돼요. 다 하나씩 있는데 과거 진행이 없네. 그럼 과거 진행 답 이렇게. 자, 또 마찬가지로 뭐 when 나왔다가 뭐 while 나왔다가 뭐 이렇게 when 나왔다. 얘는 있긴 한데 어차피 이게 있어 사실 맞죠? 이게 어차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가 있으나 없으나 똑같습니다. 딱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이게 지금 작년부터 올해까지 나온 시험 전부예요. 딱 봐도 지금 딴 건 보이지도 않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러니까 이런 건 다 이제 그 전에 나왔던 걸 제가 혹시나 하고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 그러니까 거의 이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뒤로 한번 넘겨봅시다. 뒤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뒤에도 봐봐요, 여러분들. 뒤에도 다 마찬가지고 다 이게 기출이거든요. 다 이렇게 이렇게 뭐 because 이건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설명드릴게요. 뭐 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딱 봐봐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래서 when 주어 동사가 뒤에 있던 앞에 있던 근데 여러분 이거 그냥 근데 when만 보시면 안 돼요. 반드시 여기가 과거인 걸 확인을 하셔야 돼요. 가끔씩 보면 when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안 돼요, 여러분들. 반드시 과거인 거 확인해야 돼. 해석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과거인 것만 확인해 달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while도 마찬가지예요. while 같은 경우는 while 뒤에 빈칸이 있는데 얘도 지금 보면 while이 뒤에 있을 수도 있고 앞에 있을 수도 있어요. 얘도 반드시 while만 보면 안 되고 여기가 과거 동사가 같이 나와 있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조금 출제 빈도가 드물긴 하지만 이런 것들도 뭐 한 번씩 근데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1, 2, 3, 4번 중에 한 문제를 만날 확률이 높습니다. 언제 시험을 쳐도 앞으로. 자, 그럼 일단 패턴들을 해봅시다. 역시 답은 정해져 있고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건 뭐다? 근거. 근거다. 뭐 밑줄을 긋든 형광펜을 하든 표시를 한번 하면서 답을 착착 골라보세요. 자, 같이 봅시다. 여러분 이거 근데 다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딱 이거만 보세요. when만 보면 안 된다 했지. 뒤에 봐봐요. 이거를 굳이 내가 오늘 아침에 우리 엄마에게 전화를 했을 때라고 할 필요가 없어. 그냥 뭐만 보면 돼요. when 뒤에 과거만 딱 봐. 보세요. 딴 거 보지 마세요. 딴 거 보지 마시고 바로 딱 뭐 고르면 돼요. 과거 진행 딱 고르면 돼요. 이렇게. 여러분 이걸 내가 왜 꼭 보라고 하냐면 이건 이제 나중에 미래 진행이나 다른 걸 이제 배우게 되면 알게 됩니다. 그다음 밑에 것도 볼게요. 밑에 것도 보시면 자 일단 while 보이죠, while. 근데 while만 보인다고 냅다 과거 진행 고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앞에 동사를 봐야 돼요. 이게 딱 뭐예요? 과거죠. 그러면 과거 진행 고르면 된다. 이렇게. 자, 세 번째 거 볼게요. 세 번째 거는 얘가 있긴 한데 사실 더 정확한 건 뭐예요? 요렇게 있죠. 그렇지? 이제 과거 진행. 요게 요 기출이에요. 아까 내가 이런 거 하나 있었다고 했잖아요. 왜니까 과거 있는데 앞에 요거 있는 거. 그 기출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4번도 보시면 while 보이죠? 그 다음에 뭐 확인해야 돼요?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그냥 요거 과거인 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다른 거 안 하셔도 됩니다. while 보이고 요거 과거인 것만 확인하면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과거 진행이 되는 거죠. 착 이렇게.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when 보이죠? 과거 보이고 과거 진행. 착 골라봅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실제 시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찬가지입니다. ing 없는 보기 좀 삭제를 하고 과거 진행 근거 주로 when 주어 과거 동사나 while 뒤에 과거 동사가 있는 케이스다. 자, 근거가 없는 문제가 1년에 한 2번쯤 나오는데 이것도 솔직히 해석 문제라기보다는 주변 동사가 과거 동사다. 그러면 이제 과거 진행인데 이것도 솔직히 말해서는 어차피 여러분 보세요. 시제 6문제 중에 근거 없는 문제가 아무리 많이 나와봤자 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 5개 풀고 다 있는데 과거 진행이 없네? 그럼 과거 진행 이렇게 고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과거 진행의 근거들은 실제로 영어에서는 과거 시제 근거도 되지만 탭스에서는 무조건 과거는 오답이다. 무조건 진행이 ing가 포함된 게 정답이다. 자,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보세요. 딱 보기를 봐봐요. 1번부터 봐봐. 1번부터 뭐부터 지울까요? 여기서 뭐 지울까요, 여러분들? B 지우고 또 뭐 지울까요? D 지우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떻게 하는지? 이게 지우고 근거 찾고 답 고르고 쫙 풀어보세요. 자, 여러분들 일단 보기 1번은 지웠으니까 어디 표시할까요? 요런 표시하고 어디 여기 표시하고 이 가운데 뭐 he, 뭐 secretly 이런 거 필요 없어. 자, 그 다음에 바로 답을 고릅시다. C. 자, 2번 갑시다.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아까랑 마찬가지인데 꺽쇠 표시하세요. 이렇게 표시하시고요. 자, 그리고 보기에서 지우세요. 2개. 과거 지우세요. 과거. 근데 사실 이걸 모르고 지텔프 시험에 가면 이게 좀 짜증나요. 왜냐면 실제로 과거의 근거로도 쓰이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반드시 알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while 확인하고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 했어요. 반드시 컴마 뒤에 동사가 과거인 거 확인하고 그리고 과거 진행 골라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궁금한 게 쌤 근데요. 컴마 뒤에 동사가 과거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현재나 미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답이 B가 돼요. 근데 그렇게 지탭이 잘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도 이제 보기를 보세요. 뭐뭐 지울까요? 이거 2개 지워야죠. ing 안 보이면 무조건 지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꺽쇠 표시해주고 자, when 표시하시고요. 뭐 표시해야 돼요? 과거. 끝. 답은 뭐예요? A. 자, 4번. 4번은 자 보시면 일단 보기에서 지울게요. 이거 2개 지울게요. 지웠죠? 지웠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가 아니에요. 미안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while 보이죠? 그 다음에 앞에 과거 보이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과거 진행.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킹스 스피치가 어쩌고 저쩌고 필요 없어요. 자, 5번입니다. 5번 뭐 지울까요? A 지울게요. D도 지워야죠. D도 지우고 ing 없으면 지우는 거예요. ing 없으면 지우는 거예요. 뭐 우드든 위드든 ing 없으면 지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요 문장만 보면 되거든요. when이나 while이 없잖아요. 보통 그러면 한 문장만 보시면 돼요. 근데 뭐가 보여요? last가 보이죠. 그래서 정답은 뭐예요? C.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들. 끝이에요. 그러니까 시제 문제는 한 문제는 거의 5초 안에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기에서 지우는데 1초, 근거 찾는데 한 2, 3초, 답 고르는데 한 1초. 요 정도면 끝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미래 진행 갑시다. 여러분들, 미래 진행은 자 보세요. 미래 진행은 뭐냐?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현재 진행이 지금 뭐뭐 하는 중이다. 과거 진행이 과거 특정 시점을 찍어서 보통 when 주어 과거 동사 같은 걸로 찍어준다고 했죠. 그때 뭐뭐 하는 중이었었다. 이렇게 해서 가는 거라면 미래 진행은 뭐냐면 이제 미래를 찍어요. 미래 어떤 한 시점을 탁 찍은 다음에 그때 뭐뭐 하고 있을 것이다. 내일 2시에 너네 집에 놀러 가도 돼? 한대. 그때 나
숙제하고 있을 거야. 이런 게 미래지능이에요. 내일 2시라고 딱 찍어줬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 시험에서는 그렇게 쉽게 내일 2시 이렇게 안 찍어줘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거를 찍어주느냐. 이제 이게 문제인데, 자, 일단 형태는요, will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will만 들어가면 안 되고, will 동사 원형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뒤에 비동사가 있고, 반드시 또 ing가 이게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will be ing, will be ing. 자, 그러면 이 미래지능의 근거는 뭐냐? 미래 시점이거든요. 아까 과거 지능의 근거 뭐였어요? 과거 시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였어요? when 주어 과거 동사죠.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아, 과거 시점의 근거가 when 주어 과거 동사였겠네. 그러면 미래 시점의 근거는 똑같이 생각을 하면 똑같이 when일 거고 주어일 거고. 아, 미래가 나오면 되겠구나. 가 아니에요. 이 말 자체는 맞아요. 이 말 자체는 맞는데 어떤 문법이 있냐면 영어에 이런 문법이 있어요. 이게 when이 여러분들 이 when이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 들어가거든요. 나중에 저희가 접속사 할 때 한번 잠깐 얘기하긴 할 건데 이게 시간 조건 부사절에 엄청 잘 알려진 유명한 문법 중에 뭐가 있냐면 뒤에 미래가 못 들어간다는 특징이 있어요.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해요? 나 미래 시점 찍어야 되는데 근데 그 미래가 못 들어가는데 뭐가 대신 들어갈 수 있냐면 현재가 대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뒤에 뭐가 나오냐면 미래가 안 나오고 현재가 나와요. 그래서 when 주어 과거 동사는 답이 뭐였어요? 과거 진행이었죠. when 주어 현재 동사는 답이 뭐예요? 미래 진행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뭐를 자꾸 고르냐면 현재 진행을 자꾸 골라요. 왜? 현재가 보이니까.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현재니까. 봐봐요. 이게 눈에 보이는 게 현재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지태부가 해석을 잘 안 하니까 현재라고 현재 진행을 고르거든요. 앞에 이미 현재 진행 문제 한 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조심하세요. 여기에 현재가 나오면 여기에 절대 현재 진행 못 들어가요. 무조건 뭐가 들어가요? 미래 진행이 들어가요. 아,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쌤, 미래 진행 근거 중에서 봐봐, 여러분들. 과거 진행 근거가 제일 많은 게 when 주어 과거 동사였잖아요. 그럼 미래 진행도 마찬가지겠지. 대신에 자, 여기 위에 써놔야 돼요. 여기 미래가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됨.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요? 현재가 현재. 여러분들. 현재 현금을 빡 꺼놔요. 네, 현재. 근데 해석은 또 미래로 해요. 해석은 미래로 합니다. 해석은 미래로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동사의 형태가 현재일 뿐이에요. 근데 어차피 우리한테 보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when 있고 주어 있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과거 진행 풀 때 꼼수 부려가지고 어차피 다 과거 진행인데 뭐 과거 확인 안 하신 분들 이제는 안 돼요. 왜? 이게 과거일 수도 있고 현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 시험 문제는. 그래서 과거인지 현재인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when 다음에 주어가 있고 과거가 있으면 답이 과거 진행인데 when 다음에 주어가 있는데 현재가 있어. 그럼 답이 미래 진행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다음에 when이 그냥 압도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근데 이제 when 대신해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if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접속사 중에 as soon as가 있어요. 뭐뭐 하자마자. 그 다음에 until이 있어요. 근데 이거 세 개 뜻을 굳이 구별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런 if든 as soon as든 until이든 이 중에 하나가 나오고 주어가 나오고 역시 중요한 건 뭐죠? 현재가 나와야 돼요. 현재가. 얘도 똑같이 시간 조건 부사절이기 때문에 미래가 나오지 않고 현재가 나옵니다. 근데 이런 거 치면 과거 진행은 참 비교적 이제 when밖에 없으니까 끼케야 while 정도인데 미래 진행 같은 경우는 이제 when이 제일 많이 나오지만 when을 대신해서 이렇게 if나 as soon as나 until 중에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현재가 나올 수도 있다. 근데 뭐 사실 그냥 외워두면 되는 거야, 여러분들. 중요한 거 뭔데 그러면 여러분들? 솔직히 중요한 거는 when, as soon as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현재인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현재인 걸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게 일단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래 진행은 과거 진행은 정말 절대 강자가 하나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까 뭐 when, 그 다음에 while 이런 절대 강자가 있는데 미래 진행은 사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미래 진행은 이게 제일 많이 나오긴 하지만 다른 것들도 좀 간간히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next 뭐 이런 거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게 만약에 문장 안에 있어요. 그럼 이제 미래 진행 고르시면 돼요. will be ing 고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일.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 어제가 과거면 내일은 미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모르는 것 중에 이거 있어요. later. 이게 왜? later이 나중에거든요. 여러분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럼 언제 알려드린다는 거지? 미래에 알려드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도 역시 미래 진행이 근거 같아요. 근데 은근히 이게 몇 번 나왔는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later.
다음에 아까 에듀스네즈는 위에서 한번 한 거고, 뒤에 이제 현재가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starting이 앞에 있고 미래. 근데 이제 미래를 내가 어떻게 알아봐요? next 같은 게 붙어 있으면 미래고요. 그 다음에 미래 연도 같은 게 나올 수 있어요. 뭐,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 2050년. 이거 미래 맞죠, 여러분들? 2022년이니까. 이렇게 미래 연도 같은 거. 그 다음에 전치사 오는 잘 안 나오고 in 나오고 이제 미래 시점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연도 같은 게 나와요. 미래 연도 뭐 2050 이런 거.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시험 문제 이렇게 보이면 이게 이제 뭐의 근거인 거예요? 미래 진행의 근거인 거예요. 근데 뭐 이것도 솔직히 한 레이럴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된다. 그럼 기출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일단 이것도 보시면 딱 봐도 when이 많이 보이죠. when이 많이 보이고 그럼 표시하세요. 이건 좀 표시하세요. 여기 현재 표시해요. 현재. 현재. 요즘에 when에 꽂혀가지고 과거 진행도 when이 나오고 현재 진행도 when이 나와서 헷갈려요. 왜냐면 시험에 이제 when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사실 그래 헷갈리진 않거든. 동사만 잘 보면 되는데 이제 시험 칠 때 좀 정신이 없으니까 현재 표시했죠. 현재인 거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tonight이 여러분들 그렇게 잘 생각 안 하지만 이거 미래입니다. 왜냐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말로도 야 나 오늘 밤 뭐뭐 할 건데 미래잖아요. 그래서 tonight도 미래 근거다. 그다음에 next 표시.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현재. 그다음에 여러분들 요거는 아까 제가 표에 있었는데 요 기출 예를 들려고 이제 넣어놓은 거거든요. 여러분 영어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영어에서 끝나다라는 개념은 영어에서는 좀 미래가 많아요. 이게 이제 우리는 이런 게 별로 없는데 영어는 뭔가의 끝, 뭔가가 끝날 무렵 이런 걸 할 때 미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the end가 보이면 보통 미래예요. 잘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솔직히 next time은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이게 현재인 것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현재. 이게 참 좀 그래. 과거 진행일 때는 과거가 근거여서 찾기가 쉬운데 이 미래 진행의 근거가 동사가 현재로 나와버리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세요. if 다음에 현재.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next 표시. 여기 현재 표시. 그 다음에 이것도 현재 확실히 많긴 하죠. 그 다음에 여기도 현재 표시. 이렇게. 여기도 현재 표시. 이렇게. 그래서 뭐 만약에 하나만 내가 외워가겠다 하면 웬 주어 현재 동사인데 뭐 그렇게 하진 않겠죠. 여러분들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현재. 이거 아까 얘기한 거 있다. later. 그 다음에 현재. 여기도 next 보이죠? in 미래 시점. 그러니까 봐봐요. 지금 이게 거의 1년 5개월치 묶어놓은 건데 한 번 있잖아. 한 번 맞죠? 현재. 지금 현재 진행인데요. 왜 그러냐면 while 때문에. 아까 기억나요, 여러분들? while이 내가 무조건 고르면 안 된다고 했잖아. 무조건 고르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보시면 while 다음에 이제 현재 진행이 있으면 여기 이제 뭐가 들어갈 수 있냐면 미래 진행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그럼 적당히 여러분들이 문법을 한 60, 70만 받겠다. 그럼 이런 거 안 해도 돼. 근데 우린 다 100점이 목표잖아요. 100점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다 해야 됩니다. 한 문제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정답의 위치는 보통은 제일 많은 게 요거죠, 여러분들. when 주어 현재 동사. 딱 봐도 이게 많잖아, 여러분들. 내가 괜히 별표 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딱 봐도 데이터가 있잖아, 여러분들.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when 주어 현재 동사. 앞에 있을 수도 있고 뒤에 있을 수도 있다. 신경 쓰지 마시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next 이런 것도 여러분 앞뒤 다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내가 when만 얘기를 안 한 게 when 뒤에 과거를 꼭 확인하라고 한 게 이제 이런 게 나와서 그래요. 자, 그럼 봅시다. 역시 답은 정해져 있고 여러분들은 뭘 찾으시면 되죠? 근거를 찾으시면 됩니다. 자, 풀어보세요.
자, 봅시다, 여러분들. if 표시하세요. 그 다른 거 보세요. 이거 굳이 당신이 그와 함께 대화하기를 원한다면 이라고 해석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뭐만 확인하면 되냐면 현재인가만 확인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사실 잠깐만 사실 실제 영어라고 생각을 하죠. 오히려 이걸 원어민한테 딱 보여주고 이거 둘 중에 뭐가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 대부분의 원어민들이 이게 맞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는 GTLF 시험을 치잖아요. GTLF 시험에서는 ing가 포함이 안 된 것은 답이 아니다. 그래서 뭐가 답인 거예요? 얘가 답인 거예요. 그럼 모든 시험은 그 시험에 맞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얘 보이죠? 딴 건 안 봐도 돼요. 미래 진행. 자, 세 번째 거 볼게요. 얘 보이나요? 보이세요? 미래 진행.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뭐 보여? 뭐 보여? 아, 이거 보이잖아, 여러분들. radar. 이거 뭐예요? 미래 진행. 자, 5번 볼게요. 5번 별표 치세요. 5번. 자, 웬 있죠? 그 다음 뭐 확인해야 돼? 여기 확인해야 돼, 여기. 자, 보세요. 여기가 만약에 과거면 답이 뭐예요? 과거 진행이죠. 근데 지금 답이 여기 현재잖아요. 현재. 그렇다고 현재 진행 고른다? nope. 이건 뭐 골라야 돼요? 미래 진행. 왜냐면 이 현재는 껍데기는 현재지만 사실은 뭘 대신하고 있다? 미래를 대신하고 있다. 그래서 해석도 미래로 해야 돼요, 여러분들. 해석도 미래로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은 다 됐고요. 그냥 이거 보세요. tomorrow. 앞에 until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tomorrow. 미래 진행입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은 이제 우린 연습이니까 다양한 문제를 제가 넣어놨지만 실제로는 5번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요. 자, 넘겨봅시다. 그래서 일단 마찬가지입니다. ing 없는 보기 좀 지우세요. 특히 미래 진행 잘 지워야 돼요. 왜냐면 이게 꼭 미래 진행이 답인데 미래를 넣어놓더라고 보기에. 그러면 그 정보가 없는 사람들, ing가 없으면 답이 안 되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미래랑 한참 고민해요. 아니 미래를 고르거나 근데 미래는 답이 안 된다. 미래 진행 근거를 찾는데 주로 이제 when 주어 현재 동사다. 그래서 해석 문제는 사실 잠깐만요. 해석 문제가 현재 진행이랑 과거 진행은 한 번씩 나오는데 미래 진행은 잘 안 나와요. 해석 문제는 거의 안 나오고 이제 근거가 있을 거다. 그래서 미래는 무조건 오답이니까 헷갈리지 마시오. 보세요. 그래서 이것도 뭘 봐봐. 얘를 지우고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풀어보세요. 이렇게 딱 꺽쇠 해서. 오 5초 안에 빨리 마지막 답 찍으세요. 자, 봅시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단 ing 없는 거 지우고 빈칸이 포함된 문장만 딱 꺽쇠 표시하고 이거 안 하면 은근히 여기서 다 보게 됩니다. 사람이 참 본능이 희한해. 자, 그 다음 보세요. 웬 보이죠? 현재 보이시나요? 현재? 이건 답이 뭐예요? 미래 진행. 근데 만약에 여러분 잠깐 봐봐요. 만약에 이 자리에 과거가 있었으면 이렇게 있었으면 답이 뭐예요? A가 답이지. 그래서 은근히 이게 GTF가 잘하는 게 뭐냐면 저번 시험에 미래 진행됐던 걸 이번 시험에 과거 진행을 해요.
아니, 출제자들도 문제도 많이 내잖아요. 한 달 동안에. 그러니까 좀 돌려쓰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꽤 많이 돌렸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근데 나라도 그럴 것 같긴 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여기서부터 좀 봅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고요. 이게 이제 여기서는 답이 당연히 미래지능이니까 여러분 헷갈려 하지 않지만 시험에서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일단 뭐 스타팅 이런 거 모르겠으면 그냥 미래 연도만 확인하세요. 선생님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연도는 어떻게 미래인 걸 알아요? 라고 하면 모든 공인 영어 시험의 연도는 내가 시험 치는 그 달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2022년도 6월달 시험을 친다. 그럼 2022년도 6월이 현재인 거고 그 이유는 다 미래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모든 시험이 다 공통입니다. 당연히 미래죠. 근데 보기에서 뭐부터 지우고 시작해야 돼? 이거 지우고. 맞죠? 이거 지우고. 이 둘 중엔 답이 이제 C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있잖아. A를 안 지우면 당연히 A도 답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A를 반드시 지워야 됩니다. 3번.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근데 보세요. ing가 3개나 있고 얘만 지워지면 되네요. 지금. 맞죠? 그리고 이제 꺽쇠 표시를 하세요. 여기서부터 포함되어 있는 문장. 자, 그러면 보세요. 이게 지금 보시면 어디까지 이제 표시하냐면 여기까지. when이 보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is. 다 필요 없어. 그냥 이게 현재인가만 확인해요. 맞죠? 뭐 가운데 뭐 until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냥 when 있고 여기 이게 현재 있으니까 뭐요? 미래 진행인 거야. 이렇게. 네. 자, 그 다음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도 일단 보기를 먼저 보세요. 보기에서 자 지울 거 지웁시다. 여러분들. 얘 지울게요. 이거 지워야 돼요. 여러분들. 미래 진행은 미래를 안 지우면 진짜 헷갈려요. 지워야 돼요. 반드시 지우고. 자, 여기 표시합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문제 아까 1번이랑 되게 비슷하네. 두 개 확인하고 A 이렇게. arrival 좋아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도록 할게요.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ing 없는 거 지우세요. 지우시고요. 나머지는 있죠. 자, 표시합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가 보이나요? next가 보이죠? 답은 뭐죠? C. 이렇게. 자, 그럼 여러분들 일단은 주교재를 펼쳐주세요. 주교재. 요거 여러분 없으신 분들은 일단 요번 시간에는 화면을 보세요. 화면을 제가 볼 수 있게 띄워드릴 테니까 다음 시간에 반드시 있으셔야 됩니다. 자, 페이지를 알려드릴게요. 44페이지입니다. 선생님 근데 이거 숙제 아니에요? 숙제로 할 때 하는데 수업 시간에 푸는 것도 같이 풀고 남은 문제를 이제 숙제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44페이지 지금 동그라미 치세요, 여러분들. 일단 여러분들이 1, 2번을 먼저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왜냐면 푼 거는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놔야 돼요. 1, 2번 이렇게. 요거 두 개를 일단 풀어주세요. 보이세요? 근데 잘 보이세요? 여러분들 문제를 다 풀면 머리에 불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불이 다 들어오면 내가 수업을 하면 되는데. 자, 봅시다, 여러분들. 이게 또 봐봐. 또 이제 책이 바뀌니까 다시 또 보고 있어, 앞에서부터. 자, 어떻게 하시라? 딱 A, B, C, D를 이거 딱 일주일만 연습하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자, 뭐를 지웁니까? ing가 없는 걸 지우세요. 지우세요. 지우시고요. 자, 그 다음에 빈칸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만 보세요. 나머지는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자, 이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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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뭐가 보이죠? 뭐예요? 미래 진행. 근데 쌤, C도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건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건데, 미래 완료 진행이라고 해서 얘는 또 다른 조건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미래 진행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2번 보세요, 2번. 2번도 보기부터. 자, 이거 지우세요. 이거 지우세요. 자, 그 다음에 빈칸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만 보세요. 뭐가 보이나요? 우리의 영원한 친구. 99%의 확률. right now가 있죠.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들. 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옆으로 가볼게요, 여러분들. 몇 번 보시냐면요. 5번, 6번. 특히 6번에 별표 치세요.
자, 보자. 여러분들. 다시. 자, 다시 지우세요. 얘 지우세요. 얘도 지우세요. ing 보기 2개 딱 남아있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들? 요것만 보세요. 요것만. 자, while만 보고 덥석 고르지 말고 뭐를 봐야 된다? 뒤에가 과거인 것만 보시면 돼요. 이거 뭐 태가 뭔지 이런 거 안 봐도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과거만 딱 보면 돼요. 그럼 답은 뭐예요? 과거 진행.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거 내가 왜 별표 치라고 했냐면 여러분 이거 근거가 보기에 있어요. 자, 지금 보세요. 현재 진행, 과거 진행, 미래 진행 배웠지만 과거 진행, 미래 진행은 보기에 없어요. 근거가. 딱 현재 진행만 보기에 근거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딱 뭐랑? now랑 currently랑. right now 이런 건 보기 없어요, 여러분들. now나 currently가 보기에 있으면 문제를 읽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뭐 보면 돼요. 이게 딱 고르면 되죠,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45페이지에 또 동그라미 치세요. 9번, 10번. 이번에는 9번, 10번. 자, 9번, 10번. 10번도 자, 볼게요, 여러분들. 9번부터 볼게요. 자, 9번 역시 보기부터 봅니다. 자, 보기를 봤을 때 ing가 포함이 안 돼 있다. 2개 지우세요. 지웠죠? 그 다음에 이제 빈칸이 들어가 있는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꺽쇠 표시를 하고요. 자, 웬만 보이면 안 돼요. 과거를 확인하고 과거 진행. 자, 그 다음에 10번 봅니다. 10번도 보기 보세요. 보기에서 일단 지울 거 지웁시다. 2개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if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표시하는데 사실 이거 근거가 2개예요, 여러분들. 첫 번째는 이제 뭐냐면 아까 제가 when 대신에 if를 쓰고 현재를 써도 미래 진행이 근거라고 했지만 혹시 기억나요? the end가 포함되어 있는 것도 아주 자주 나오진 않지만 이것도 미래 진행이 근거예요. 그래서 근거가 2개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당연히 뭐 답이 미래 진행인 거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근거 찾는 문제도 있지만 아까도 했지만 어쩌다 한 문제 정도씩은 해석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사실 껍데기만 해석이고 해석이 아니긴 한데 실제로는 자, 뒤로 한번 넘겨보세요. 여러분들 46페이지에 14번, 17번 이렇게 딱 표시해 두세요. 14번, 17번. 요거 2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음에 당황스러운 거. 여기 솔직히 매달 한 문제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시험이 3번 정도 있거든요. 그럼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날까 말까 하긴 해요. 하지만 풀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이게 있잖아. 이제 보통 다 뭐라고 하냐면 이제 해석해서 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해석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해석을 해도 돼요. 되는데 일단은 보기를 보시고요. ing 없는 건 지울게요. 맞죠? 그 다음에 해석도 해석인데 일단 뭘 보시냐면요. 자, 보세요. 지금 빈칸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일단 1순위는 최대한 빈칸이랑 가까운 동사의 시제를 보세요. 과거죠. 그 다음에 혹시 모르니까 요 앞에도 보세요. 앞에도 제일 가까운 게 과거거든요. 지금 이런 식으로 과거로 둘러싸여 있으면 과거가 돼야 돼요. 답이. 근데 GTLP에서 답이 과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신에 뭐가 돼요? 과거 진행이 되는 거지. 이렇게 나와요. 근데 해석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제가 봤을 때 해석까지는 안 가도 돼요. 해석까지 안 가도 되게 문제가 나오거든요. 자, 17번은
되게 당황스럽게 ing야 다. 아, 근데 이런 보기도 하나 정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역시 근거를 찾으러 가. 근데 없죠. 자, 일단 그러면 쌤이 이제 시킨 대로 해보자. 근처 동사를 찾으라고 했는데 얘는 지금 빈칸을 제외하고 더 이상 동사가 없거든요. 맞죠?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냐? 이 앞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 근데 앞에도 보면 동사가 잘 없다. 동사가 지금 2개가 보이거든요. 여기 동사가 하나 있고 여기 동사가 하나 있는데 요게 좀 살짝 중요합니다. 그럼 be scheduled for가 뜻이 뭐냐면 예정되어 있다예요. 근데 예정되어 있다는 거, 이거 be scheduled for가 보통 뭐의 대용 표현으로 많이 쓰이냐면 will의 대용 표현으로 되게 많이 쓰이거든요. 왜냐면 예정이니까. 그러니까 뭐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미래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근데 지금 다른 건 근거가 없어요. 근거로 참을 만한 게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답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래가 포함되어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래 진행인데, 선생님 미래 완료 진행도 미래잖아요 하는데, 미래 완료 진행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배우지만 다른 별도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 미래 완료 진행 같은 건 해석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해석으로 이제 답이 나온다라고 하면 현재 진행, 과거 진행이 다고요. 솔직히 이것도 근거가 있어요. 무슨 근거가 있는 거냐면 드물긴 하지만 이런 표현이 이제 나오는 거죠.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이 나와서 아예 근거가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지 약간 고난이도. 근데 이런 건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푸는 것보다는 뭐가 효율적이에요? 개수 맞추기가 효율적이에요. 다 하나씩 나왔는데 미래 진행만 없네? 그럼 미래 진행 답.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긴 해요. 실제 시험에서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이렇게 해서 1차 수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